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사이비 역사의 역사 1화 중국 고대 사이비.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 기록을 자기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 기록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 기록해서 후대에 크게 문제가 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 훌륭한 역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공구주라는 건데요. 요순우죠.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인데 그 우임금 시대에 치수에 성공을 해서 하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기원전 2000년경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요. 사기 하본기에 9개의 주를 개척하고 9개의 큰 돌을 통하게 하고 9개의 큰 못을 축조하고 9개의 큰 산의 길을 뚫었다. 뭔가 사이비 냄새가 팍팍 나죠. 아무튼 기록은 이렇습니다. 우공구주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는 기주에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쭉 쓴 다음에 갈석산을 오른쪽 끼고 바다로 들어왔다. 혀부갈석 이부회, 나름 유명한 구절입니다. 갈석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다로 들어왔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지도랑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위쪽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어 있는 선이 황하고요. 그 황하의 위쪽에 갈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하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석을 끼고 바다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사마천의 우공기사는 450여 년 전 공자가 쓴 서경, 상서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낀 건데요. 많은 부분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완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혀부갈석 이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도의 피복이라고 있는데요. 쭉 연결을 시켜보면 도의들은 피복을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와서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공자는 이부하, 사마천은 이부해. 사마천이 바꾼 거죠. 사마천이 왜 바꿨냐? 자기가 맞게 고친다고 고친 거겠죠.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요. 황하의 흐름이 A, B, C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세 개만 보셔도 돼요. A는 우임금 시절, 우공 시절의 황하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쪽으로 흐르고 있죠. 거의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왼편, 위편에 백석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석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다 쪽, 발해 쪽에서 도이가 피복을 가지고 황하로 들어오는데 그때 오른쪽에 갈석을 끼고 들어온다. 이것을 공자가 기술을 한 거고요. 사마천은 그런 기사를 보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조금 현장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사마천의 시대의 황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흐르는데 사마천이 이 황하의 끝에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상서의 말대로라면 황하의 북쪽, 이 그림에서 2번에 갈석산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마천이 가니까 갈석산이 없는 거예요. 산이 없어요. 여기 갈석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거 뭐지? 어떻게 됐지? 없어졌나? 그런데 아래쪽에 조금 거리가 되지만 무채현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옛날에 이걸 잘못 썼네. 갈석산이 움직일 리는 없고 갈석산은 황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혀부갈석 이부해가 맞네.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 혹은 협좌갈석 이부하가 맞는데 아무튼 사마천은 혀부갈석 이부해로 사기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피복을 조의피복으로 바꾸면서 조의의 위치가 산동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의는 저쪽 북쪽이나 뭐 섬에서 오는 사람들로 파악이 되는데 조의로 바꾸면서 조의족은 중국 내에 사는 종족이 돼버립니다. 나름 사마천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황하가 변했다는 걸 몰랐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서경과 사마천의 사기 하본기를 해석을 해보면 하본기가 부자연스러워요. 앞에 조의피복이 뜬금없는 거죠.
조이피복이 있었다. 황하가 갈석 오른쪽을 끼고 바다로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원문은 개연성이 있는데 도이 섬의 이민족이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와 피복을 바쳤다. 이거는 공자의 의도가 확실한데 황하가 변경을 해버리면서 사마천의 사기는 엉망이 된 겁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중국 사서에 굉장히 많은 오류와 모순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또 우리가 쓰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바뀌는 구절들, 오류가 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에 한 글자, 한 구절 있다고 그것을 절대 진리인 양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신봉하듯이 근거를 삼아서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우공구주를 무채연 갈석산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갈석산은 우공구주의 동북쪽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우임금이 치수를 하고 다스렸고 그 북쪽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는 그 위쪽도 점령을 했죠. 진시황이 연나라를 점령하면서 한나라가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무채연의 위쪽도 점령을 했고 통치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한나라의 회남왕 유안이 회남자라는 것을 발행했는데요. 시치쿤 편에 태행산 동쪽의 끝의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부목 땅에 이른다라는 구절을 썼고요. 추형훈 편에서 요수는 지석산에서 나와 세회 동쪽으로 흘러 요동 망평현에 이른다. 서남으로 굽어 오르고 양평 고성 서쪽을 지난다 라고 썼습니다. 태행산 끝이든 요수든 갈석산을 넘어 동북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회남자를 후한시대 고유라는 사람이 주석을 다는데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온다. 요새의 북쪽으로부터 동으로 흘러 똑바로 요동의 서남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요수는 갈석산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거짓말, 동북공정에 해당되고요. 또 요수의 흐름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동으로 흘러 똑바로 요동의 서남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아니죠. 회남자에는 분명히 동쪽으로 흘러 요동 망평현에 이르고 거기서 서남으로 굽어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을 해버려 가지고 요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회남자에는 대요수의 시작은 지석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태행산맥 끝에는 갈석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교묘하게 합친 겁니다. 대요수의 시작은 갈석산이다. 사실 대요수라고는 안 했죠.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게 동쪽의 소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온다라고까지 와전이 됩니다. 몇 단계만 와전이 되면 무채연 갈석산이 요동의 갈석산 좌갈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자는 백석산을 갈석산이라고 썼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거기까지 치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어쨌거나 동북공정의 시작이고 몇 단계를 계속 동북공정이 더해집니다. 사마천은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요. 황하의 위쪽에 산이 없고 아래쪽이 산이 있으니까 거기가 우공의 갈석산이다. 무채연의 갈석산을 오르면 된다 해서 한무제 유철이 거기를 올랐던 것 같고요. 진시황과 호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창녀연 갈석산일 수도 있고 무채연 갈석산일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남왕 유한은 공작 조작까지는 아닌데 원인을 제공했어요. 무언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역사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거를 기원후 3세기의 고유가 요수는 갈석산에서 흐른다라고 주석을 달면서 한 번 더 동북공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조도 갈석산을 올랐는데요. 조조는 원소의 잔당을 공격할 때 백랑산까지 가서 오한의 답돈을 정벌하고 원희원상은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도로 돌아오는데 갈석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요수의 시작이거나 소요수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당연히 바다가 안 보이니까요.
관창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가 보였던 산은 창녕 갈석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이 올라갔다던 무채연 갈석산은 경로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이 오한 전투도 위나라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 시국이 조조가 허도를 오래 비우면 안 됐기 때문에 무채산 갈석산까지 돌아가서 허도로 갔다고 파악되지 않습니다. 창녕 갈석산을 들른 게 맞고요. 그래서 창녕 갈석산에 조조가 다녀갔다는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로 봅니다. 중국의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시황의 장성의 끝은 요동이라고 돼 있고, 사마염의 진나라 당빈이 쌓은 진나라 삼천리 장성은 끝이 갈석이라고 돼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진시황의 장성이나 서진의 장성을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려서 진시황의 장성 끝도 갈석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동의 갈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거 아니야? 요동의 진시황의 장성의 끝 갈석이 있다고 했지. 아까 보니까 요수는 갈석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 요수, 소요수의 그 시작이 요동 아니야? 맞네. 그래서 요동에, 그리고 후대에, 고구려에 갈석이 있다고 주장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조작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저거 도장깨기 TV 무슨 소리야? 저 지금 하는 얘기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병원에 좀 가셔야 됩니다. 소요수의 끝에 산이 없습니다. 갈석산이 없습니다. 사서로는 요동, 양평, 요수의 시작, 갈석산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냅니다. 태강지지의 전화기를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성이 요동군이 아니라 낙랑군까지 가면 좋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낙랑군까지의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좋죠. 역시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쉽게 반박이 됩니다. 이미 공석구 교수님인가요? 수차례 이거는 사료가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중국의 조작이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귀등으로도 안 듣죠. 그럼 이 말을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장성은 기원전 214년에 만들어졌고 낙랑군은 기원전 10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낙랑군 수성현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장성을 먼저 쌓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원후 1세기에 반고가 쓴 한서에서도 반박이 되죠. 한서 가연지 열전에는 한나라의 강역이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낙랑에 갈석산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이 있는데 낙랑에 갈석이 있다? 말이 안 되죠. 태강지리지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 장성은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보셨다시피 갈석은 중국의 동북쪽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계속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석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파악하자. 잘못된 겁니다. 갈석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갈석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의 갈석은 여기다, 어느 시대의 갈석은 여기다, 이게 되는 거지. 절대적 위치 갈석을 잡아놓고 그걸로 가지고 뭘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다 자기 주장에 맞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나바 이와키치죠. 이 사람이 이 사료를 처음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이나바 이와키치의 제자들이 이 사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걸러야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절대로 이런 사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첫 판부터 밑장 빼기라고 했는데 우공구주 자체가 없습니다. 기원전 2100년, 2000년 경에 우임금이 개척한 구주가 없어요.
그런 구주 면적의 동일한 문화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마천은 우공구주를 채택을 했냐? 왜 우공구주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냐?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 조작이죠. 한나라 시대에 이런 영토를 차지를 했고, 이 영토들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우임금 시절에 다 우리 하나였어. 우임금이 말이야, 이 한나라 거의 전역을 이렇게 다 통치를 했던 거야.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처럼 우리 잘 살아보자고. 이런 정치적인 속셈이라는 거죠. 우임금이 구주를 개척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라는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공구주를 인용함으로써 이것은 그 후로부터는 고정이 돼버립니다. 중국 지형에서 옹주를 얘기할 때는 적이고 예주를 얘기할 때는 적이고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서지리지에 생각컨대 우공에서 기록하기를 평주는 기주의 영역인데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평주는 그 기주 거기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공구주가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꼽은 악 중의 악은 기자조선입니다. 조선이 없는 기자는 죽서기년과 서경, 방금 전에 나왔던 공자가 작성한 상서, 서경에 나옵니다. 무왕 16년 기자가 조정에 들었다. 무왕이 등극하고 13년이 되는 해에 왕께서 기자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연도가 좀 틀려요. 기자가 이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날 곤이 있었는데 홍수를 막으며 그 무리 오행을 어지럽게 펼치니 상제께서 이에 진노하시어 곤에게 홍봉구주를 주지 않으시니 떳떳한 윤리가 무너지게 된 바입니다. 내가 홍봉구주를 주무왕 당신에게 알려줘서 윤리를 세우, 이런 내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12세기 주희, 주자라고도 불리죠. 주자가래 어쩌고 할 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자의 서경을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에 기자가 나와요. 12세기에 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후대에 충분히 조작이 된 다음에 들어간 구절로 봐야 되고요. 서경 자체는 조선은 없다. 죽서기년과 오리지널 서경 자체는 조선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순부터 춘추전국시대 위나라까지는 딱히 기자조선을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자조선이 나오지 않는데, 한나라 때 변질된 상서대전에서는 기자가 나옵니다. 주나라 무왕이 등극하고 900년 정도가 지나서 나온 책인데요. 내용은 주나라 무왕은 상을 정벌한 후에 기자를 풀어주었다.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풀려난 치욕을 참을 수 없어 조선으로 도망했다. 조선이 나오죠. 무왕이 이를 듣고 그를 조선 후에 봉하였다. 기자는 주나라의 봉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하의 예가 없을 수 없어 무왕 13년에 내조를 하였는데 무왕은 그에게 홍범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런 내용이 복생의 상서대전에 들어가 있고요. 사마천 또 나오죠. 사마천 사기 송미자 세가에는 기자를 조선에 봉하되 신하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구절과 기자가 상나라의 패망을 탄식하는 맥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우공구주 갈석도 그렇고 한나라 시기에는 진시황이 통일한 칠국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역사적인 어느 정도 조작이 필요했어요. 후한 시대까지 연인 장빈이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자기 나라의 자기 출생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한 문제 때는 진시황 통일 전 조유한 연제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합 역사 공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자도 조선 후로 봉했다. 거기도 알고 보면은 상나라의 선인이 가서 다스린 땅인데 그 조선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너네는 우공구주를 이어가는 우리 한나라에서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의도라는 거죠. AD 82년에 작성된 방고의 한서는 주나라 기자와 1100년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유철 때 조선, 예매, 구려, 만일을 통치했다. 상나라가 쇠하자 기자조선회가 그 민을 교화하되 예의 전잠 직작으로 하였다.
낭낭조선민의 범금 8조는 서로 죽임을 죽음으로 갚게 하고 소위 8조 금법을 기자가 전했다라고 조작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위략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있고요. 삼국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략은 삼국지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작성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야 이제 삼국지에서 인용을 하니까요. 위략이 이르기를 옛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하여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을 침략하여 땅을 뺏으려는 걸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여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또 업그레이드 조작됐고요. 진수의 삼국지에는 옛날에 기자가 조선으로 8조의 법을 만들어 가르치니 문을 닫고 사는 집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40여 세 후손인 조선후 준이 왕을 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에서 위나라, 진나라로 이어지면서 역사 공정을 해야 됐기에 이 내용이 더 확장되고 발전된 부분과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자조선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조선은 없었지만 기자조선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서에서 꾸준히 기자가 교화했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면서 그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의심할 생각을 못 합니다. 당서에는 고구려의 풍속에 음사, 사이비가 있는데 영성 및 해, 기자, 가한 등에게 제사를 지냈다.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음사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어요. 그러면 당서는 왜 이거를 기록을 했냐? 고구려 사람이 진짜로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거를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당나라 사람이 볼 때 고구려는 저 뭐 사이비한테 저 제사를 지내네? 뭐지? 기자한테 지낸다? 야, 참 뭐 저런 풍속이 있냐? 고구려가 기자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팩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구려는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됐냐? 그런데 고구려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자를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나라 시대에 선우 황비가 발견이 되죠. 거기에 자기의 조상은 기자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기자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하북 쪽과 요서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조상을 기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36년 장수왕과 북위에 의해서 북연이 망하죠. 수많은 북연 사람들이 고구려로 망명을 왔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신앙이었을 거예요. 북연 멸망 당시에 고구려로 넘어온 사람들은 기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연 사람들이 고구려로 오면서 기자를 섬겼다라고 볼 수 있죠. 기자조선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후방정, 청동제기에서 기후라고 쓰여진 명문이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기자의 기와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기후를 기자라고 100%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후방정이라고 불리는 청동제기의 그 내용조차도 기씨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라는 사람이 관직을 가진 문에게 관패와 붕패를 상으로 내렸다. 상을 받은 문이 기뻐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제기를 만든 게 기후방정입니다. 그리고 이 요서 지역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기후방정 하나만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족시의 제기, 염시, 미시, 어시, 사시, 채시, 강시 이런 청동제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후의 제기도 여기만 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섬서성,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다양하게 발견이 돼요. 결론은 기자조선이 요서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는 없다입니다. 통치권의 상징은 청동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맞지는 않지만 기자가 청동검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산근 유형과 속석구 유형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상나라의 기자가 가지고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방에서 온 청동 문화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꽤 맞추려고 해도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자가 조선을 교화했다라는 것이 거짓이다, 공정이다라고 보면은 나머지가 다 얼추 맞아요. 기자는 주나라 시대의 주무왕과 교류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공구주의 다음 단계 기자공정이었죠. 우공구주의 끝은 갈석이고 갈석을 지나 조선이 있다. 그 조선을 중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대선인 기자가 가서 다스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그 조작은 다 간파가 돼버린 거죠. 기자가 고조선으로 가서 팔적법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역사 공정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조차 일부 기자 신앙이 있을 정도로 아주 끈질긴 역사 공정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으로 취급하기가 싫은 중국 역사의 악 중의 악으로 제가 선택한 최치원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거나 태생은 한민족인 중국인 최초의 모아사상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치원이 작성한 양위표라는 데서 기자가 조선에 베푼 8조지교를 이어받으니 신라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기자조선은 기본으로 인정하고 가죠. 우리나라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은 태사시중장이라는 글입니다. 태사시중에게 올리는 글인데요. 삼국사기에 그 내용을 또 그대로 적었어요. 김부식도 참 이거를 굳이 적었나 싶어요. 굉장히 유명할 겁니다. 보시면 지겹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엎드려 듣건대 동쪽 바다 밖에 삼국이 있어. 그 이름을 마변진안이었습니다. 마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안은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습니다. 남으로는 5월을 침공했고 북으로는 유연 제노 지역을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해충이 되었습니다. 수왕제가 나라를 그르친 것도 요동정벌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정관연간에 우리 당태종 황제께서 몸소 6개의 부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삼가 천벌을 집행했습니다. 고구려가 위세를 두려워하여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문왕이 항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당태종 황제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커다란 해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는데 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이런 모아사관의 학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국에 꽤 돼요. 이 내용의 전후를 봤을 때 고구려 백제가 5월 유연제노를 침략하니까 수나라 양견이 고구려를 쳤다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뭐 나라가 망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세민이 바다를 건너 천벌을 집행을 하니 고구려가 항복을 해서 항복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죠. 역사 왜곡이죠. 당나라 사람으로서 차마 이세민이 패했다라는 것을 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모아사상학자지만 이 사람의 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세민에게 고구려가 항복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틀린 부분도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 글에서 틀린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아사관학자 최치원의 헛소리입니다. 최치원이 태사시중에게 글을 올렸죠. 그 태사시중은 당나라 사람이죠. 당나라에는 역사서가 있죠. 그 당나라 역사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나와 있냐?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하였으니 곧 한 낙랑군의 옛 땅이다. 낙랑군의 옛 땅에다가 고구려가 천도를 했다는 내용이 당나라 사서에 들어가 있고요. 백제국도 본래는 부여의 별종이다. 일찍이 만의 옛 땅으로서 만의 옛 땅이 백제랍니다.
그럼 백제가 마한을 이은 거죠. 어떻게 고구려가 마한을 이었습니까? 신라국은 본래 변한의 후예이다.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데요. 신라는 진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한의 후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후예라는 부분입니다. 신라는 본래 변한의 옛 땅이다 했으면 되게 꼬일 뻔했는데 신라는 변한의 후예이다. 즉 신라 사람들은 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야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김유신이 그 시조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나 김유신 계열 사람들이 당나라에다가 우리는 변한의 후예다 라고 충분히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백제는 변한의 후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정승,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국가 역사서를 편찬을 하는데 백제는 마한의 후예라고 썼어요. 그런데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군수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편지를 쓰는데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이다. 무식한 얘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모아사상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당나라 최치원 그러면 뭐 벌벌 떨고 그냥 그랬나 봐요. 두 번째로 최치원이 남긴 찌꺼기 역사는 남으로는 5월을 침공했고 북으로는 유연제노 지역을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해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좀 해충인 것 같아요. 최치원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사사학자들의 모순입니다. 자기네가 총독부 사람의 사학을 이어가고 중국이란 단어를 사용한 최치원의 그 내용을 이용하면서 아닌 척 그러고 있죠. 모아 사관의 태도인 이 최치원의 문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월을 침범했고 유연제노를 어지럽혔다. 이것은 사실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을 정복한 거를 조금 중국의 입장에서 쓴 거다.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말이 되죠. 중국에서 침범했다라고 쓴 게 역사적 사실로는 정복을 한 건데 걔네가 축소해서 침범했다라고 썼다. 이건 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연구를 해야죠. 지금 뭐 최소 50년에서 100년까지도 됐을 거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을 정복한 시기가 언제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찾아봤겠죠?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없어요. 중국 사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몇 년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는데 이런 게 없어요. 오한 선비는 뭐 와가지고 약탈한 거 다 기록해 놨거든요.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을 침략한 연도가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면은 아니구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다른 것이 또 발견되면 연구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사이비학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정한 거는 진실이 되어야 해. 무대뽀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원래부터 대륙에 있었어 라는 주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한 10년간 해요. 고구려 백제는 대륙에 있었다. 이 말을 할 때는 꼭 식민사학 이병도가 꼭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곡을 했는데 사실은 고구려 백제는 대륙에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건데 식민사학자들이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숨기고 있는 거야. 너도 그럼 이거 안 믿어? 그럼 너 식민사학자네? 이런 패턴으로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당한 사람들이 꽤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쭉 훑어보면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럼 가장 처음에 근거로 삼은 최치원의 이야기. 고구려 백제는 5월 유연제노를 침공했다. 거기 고구려 백제 땅인데 왜 침공해? 이런 생각을 못해요. 세뇌를 당해버리면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대륙 백제, 대륙 고구려이신 분들, 거기가 원래부터 고구려 백제 땅인데 5월 유연제노를 왜 침공을 합니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사람 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커다란 해충, 거두 최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거두 최치원은 진짜 악 중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선시대에 중국을 섬기는 모화주의 사상가들이, 또한 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받들고 칭송하고 이어서 발전을 시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나도 모르게 기자조선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이 기자조선 문제와 거두 최치원 문제는 계속 걸러서 빼내야 돼요. 나는 기자조선 안 믿고 난 최치원 얘기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곳에 이들의 사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고구려는 많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대주의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았던 유학자들은 고구려는 만, 백제는 변한, 신라를 진한이라고 칭하거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양반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너무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한계라는 거죠. 유학자들도 뭐 고구려 백제를 거대한 해충이라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아셔야겠고요. 수나라에서 고구려를 침공한 이유는 고구려 백제가 5월 유연제노를 침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양왕이 598년 임유관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에서 침략을 했던 겁니다.